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의 남태훈입니다. 12월 21일 바로 오늘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징벌적이라고까지 느껴졌던 좀 과도했던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다 없애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이 규제 완화 조치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됐는데요. 전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떠한 포지션을 사실상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가 더 이상 사회 악이 아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 중과세가 완화가 됐는데요. 현재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취득할 때 취득세가 8%였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이 취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를 4%로 약 절반을 낮추는 거고요. 또 3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6%, 기존의 15%에서 6%로 낮춰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10억 정도 되는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기존에 만약에 내가 3주택 이상자라고 한다면 취득세로 1억 2천만 원이 나갔던 거를 이거를 취득세 6천만 원으로 절반을 인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존에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추가로 집을 취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이 이 취득세가 높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바꾸면서 이 사실상 신규 주택 취득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이 세율도 기존의 2020년도 그 이전 수준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양권이라든지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에 현재는요. 단기간에 이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매도를 하게 되면 세율이 70%라든지 60% 같이 굉장히 과도하게 매겨지게 됩니다. 1억의 차익을 냈을 때 7천만 원을 세금으로 혹은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1년 미만일 때에는 45%의 세율, 또 1년 이상일 때에는 폐지했다라는 얘기는 일반 과세로 양도세 세율을 매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의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70%였는데 이거를 1년 미만 45%, 1년에서 2년 사이는 60%였던 걸 1년 이상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완전하게 바꾸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많이들 거래하는 분야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기성의 좀 어떤 성향이 좀 짙은 그러한 상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 이렇게 살짝 투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기 거래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감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는데 어떤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냐면 규제 지역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주택이면 금지가 됐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왔었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해제를 하고 LTV를 30%로 적용해서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해줌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완화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주택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적으로 해제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11월 달에 이 서울하고 서울 근교의 4곳을 제외한 곳을 사실상 수도권 전부를 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를 했죠. 이렇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적으로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상의 서울까지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를 적용받았을 때 주택을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이런 전매 제한 규제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를 끼고서 주택을 매입하는 일종의 투자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진짜 그 집에 거주할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수요자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좀 큰 악영향으로 미쳤었죠. 자, 이러한 부분도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예전 수준으로 다 되돌려 놓겠다라는 발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대출 관련된 얘기인데요.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주택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이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도가 현재는 2억 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현재는 2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 역시도 폐지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들도 역전세량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가진 이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역전세난을 메꿔주기 위해서 물론 현금이 있는 분들은 메꿔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좀 늘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의 경우에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이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에는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좀 더 완화시켜서 대출을 많이 해줄 테니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셔라 하는 이러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서 2023년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4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올해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갔다는 거를 체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유세 세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많이 좀 완화시켜주겠다. 집을 가진 분들의 부담도 좀 낮춰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24년 이후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서 23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사실상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3년도 하반기에 가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체크해보고 꼭 올리는 것만은 아니고 뭐 낮출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갖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이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확정해서 이거를 내년도 1, 4분기 중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년 한시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면은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지원 대상이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만약에 6억 원 이하라 치더라도 대출 금액의 한도가 3억 6천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 제한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건이 만족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어떻게? 주택가격이 6억 이하가 아니라 이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대출액의 한도도 5억 원까지로
상향시켜줍니다. 또 이 소득 제한은요 아예 폐지를 시켜버려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좀 더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도 역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을 좀 노리는 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히나 이 1년 한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좀 주택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또 사업성 재고 등을 통해서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도하게 그동안에 지정돼 있었던 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좀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합리화 방안을 시행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조 안전성 비중을 좀 하향시키면서 그 전에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구조 안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어떤 튼튼함을 나타내는 건데 이 건물의 튼튼함은 아무리 노후가 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재건축을 원하는 이런 단지들은 이 주거 환경, 뭐 주차라든지 아니면 뭐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비중이 낮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면서 구조 안전성 비중은 낮추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이런 주거 환경의 비중은 좀 높이면서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심 내에 즉 입지 좋은 곳에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3기 신도시예요. 이게 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도심 속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다 보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과 맞물려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대규모의 공급 때문에 더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보완책까지도 함께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혜택이 없어서 유명무실화된 제도처럼 됐는데 이거를 정부가 예고했었던 대로 많은 부분을 혜택을 부활을 시켜줬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20년도에 대폭 축소됐던 이 등록 임대 유형 중에 이 국민주택 규모의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죠. 30평대 아파트 물건도 이제는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보면은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임대 사업자를 육성을 해주는데 임대 사업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를 하는 사업자한테 주택 규모에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면적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중에 없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을 하고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매입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액이 6억 원까지고요.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이 세제 혜택들이 적용이 됐었죠.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조정지역 내에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법인이 만약에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법인세 추가 과세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배제를 시켜서 법인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인센티브 부분인데요. 의무 임대 기간이 현재는 장기 임대 기준으로 10년인데 자, 이거를 15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행 요건을 추가로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10년 임대했을 때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5년 했을 때에는 수도권 9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까지 높여주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이 높은 주택이어도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라도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들보다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임대 사업을 통해서 좀 주택을 여러 채를 임대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다주택자들을 기준으로 LTV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좀 더 높게 LTV 적용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즉 임대 사업을 대출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활성화시켜주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신규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렇게 난립하면서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산되는 것도 방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냐면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주택 하나만 가지고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두 채 이상 임대사업 등록을 신청해야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주겠다라는 어떤 좀 투기 방지책을 같이 좀 발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법 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서두에서 정부가 내년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비록 나라 안팎의 불안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규제 완화책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그간 잠잠했던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인 만큼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